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전략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의 김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클라우드 업계 화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의무화했고, 또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도입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프라 위주 클라우드 전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업계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을 마련을 하려 하지만 이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신문은 공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전략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발표자 몇 면을 보셨겠지만 국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가가 총 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시간 30분가량 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아무쪼록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포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키노트는 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지원하는 대표 공공기관이죠. NIA의 김은주 단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 단장님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목적과 기대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국내외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김 단장님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스마트 클라우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 단장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익숙했던 모노리스 환경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환경으로,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버리스 컴퓨팅 같은 새로운 컴퓨팅 아젠다들도 등장해서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컴퓨팅 환경은 사실상으로는 중앙 집중적인 환경이었고요. 월드와이드 웹이나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부터도 중앙 집중적으로 큰 서버를 놓고 서버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주 대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모노리스틱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도 아주 익숙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나 인터넷이 크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분산 컴퓨팅 환경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디스트리뷰티드된 컴퓨팅 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정보 자원들을 같이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각광받았던 아키텍처가 바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죠. 서로 각각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들을 원격으로 접속해서 섞어 쓰는 환경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한테 매여 있지 않은 루즐리 커플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중앙 집중적인 환경과 또 루즐리 커플링된 환경이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한 기능은 중앙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처리하고 또 다른 분산된 기능들도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여기에 최적화된 아키텍처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에 매우 적합하게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것은 비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펑션을 활용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도 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같은 다양한 방식들도 클라우드에 매우 적합한 아키텍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크게 4가지 프린시플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상태로 서비스들을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담는 그릇인 컨테이너,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런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는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배포하는 DevOps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는 클라우드 핏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환경 전체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핏하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고 일래스틱하고 리질리언트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클라우드 핏하게 만들어졌다,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핏하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함에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굉장히 케어풀한 플래닝, 굉장히 신중한 플래닝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 챌린지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베네핏을,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그런 아젠다라고 추천하는 그런 멘트가 있는데요. 이거 누가 추천했을까요? 제가 이 멘트를 추천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챗 GPT가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 우리가 쓰려면 플래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엑스퍼타이즈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하는 어떤 챌린지와 그리고 베네핏을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장점과 그리고 챌린지를, 도전 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과 도전적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확실히 스케일러빌리티가 뛰어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상태가 되면 어떤 트래픽이 몰렸을 때 안 죽고 성공적으로 빠르고 쉽게 확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 대처 능력이 뛰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애자일한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변화 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혹은 몇 일 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그 정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낭비나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스케일러블한 특성과 애자일한 특성은 타임 투 마켓이라는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타임 투 마켓하게 출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연성도 늘어나고 또 리질리언트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굉장히 좋은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챌린지는 뭘까요?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마냥 좋다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챌린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드바이스하고 있는데요. 챌린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 하려면 러닝 커브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러닝 커브를 거칠 수밖에 없다 라는 첫 번째 챌린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체가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알갱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알갱이를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알갱이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잘 쪼개야 하기 때문에 이니셜 오버헤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쪼갤 때는 각 조각조각이 데이터를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잘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환경도 잘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챌린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전체적인 러닝 커브, 컴플렉시티, 그리고 이니셜 오버헤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복잡성들을 잘 핸들링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하는 베니핏을 발휘하려면 컬처럴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애자일 환경에서 잘 전문성을 획득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그 챌린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할 때 우리가 챌린지로 가져갔던 이니셜 오버헤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할 때도 여러 개의 알갱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셔널한 오버헤드도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잘 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챌린지를 잘 이해하고 잘 극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하는 베니핏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죠. 앞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베니핏인 애자일한 환경으로 혹은 빠르게 타임 투 마켓한 환경으로 그 베니핏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컬처럴한 어떤 이제 문화적인 혹은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쉬프트 혹은 혁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혁신은 오늘날 정보화 사업,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긴 정보화 프로세스를 단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정보화 프로세스의 그 여러 가지 생명 주기는 굉장히 깁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조달 계약을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타임 투 마켓하고 애자일한 환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몇 년에 걸친 긴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원하는 변화를 며칠 혹은 몇 시간 혹은 몇 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 환경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긴 정보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 수 있을까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챌린지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혁신의 주기를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키텍처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꾼다면 사실상 이니셜 오버헤드는 이니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타임 투 마켓 한다든지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혁신 주기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 변화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은 혁신의 주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은 하루에도 한 23,000번 정도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약 5,500번 정도 새로운 서비스를 혹은 개선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안에도 10,000번 혹은 몇천 번 혹은 몇백 번에 걸쳐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애자일한 변화를 가져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혁신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빠르게 하루에도 뭐 몇만 번 혹은 몇천 번, 몇백 번의 서비스 개선과 변화가 일어나려면 옛날같이 개발과 운영과 그리고 퀄리티 체킹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빠른 혁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잘 살리려면 이렇게 분리된 개발 조직, 운영 조직, 품질 관리 조직을 한 톡으로 몰아넣어서 하나의 조직화해야만 하루에도 100번씩 혹은 며칠 내에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자체도 이런 분리된 조직을 통합된 조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개발 환경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공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국방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서도 미국 국방부의 사례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JWC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 쓰는 프로젝트인데 투입되는 예산이 한 5년에 12조, 13조에 달하는 예산을 5년 동안 쏟아부으면서 아마존이나 MS나 구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비스를 복수계로 활용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의 궁극적인 목표, JWCC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고요. 과연 그러면 그 JWCC라는 몇십조 원에, 10여 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무엇을 국방부가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부분은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올 도메인, 육해 공군 그리고 사이버전 혹은 우주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방어 체계와 전투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간 지휘 통제하겠다라는 미국 국방부의 전투 체계의 비전이 있는데요. 이런 전투 체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것이 조인트 워파이팅 클라우드 케이퍼빌리티라는 12~13조짜리 프로젝트가 발족하게 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미국의 합동 방어 체계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맨 하단에 클라우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단에 클라우드 그림이 보이시는데 이 클라우드 그림이 바로 JWCC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AI나 빅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그 지능형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면서 맨 왼쪽 다시 말하면 육해 공군 우주 사이버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분석하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AI와 빅데이터가 가동되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서 전투 체계를 실시간 지휘하는 이런 형태가 미국 국방부가 취하는 올 도메인 그 지휘 통제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줄여서 DOD라고 부르는데요. DOD가 이거 전체를 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직접 이제 그 DOD의 전략 문서에서 따온 문구인데요. DOD가 강조하는 것은 적보다 훨씬 첨단화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 적보다 우리의 지능형 플랫폼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좋다고 해서 내일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멘트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좋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적보다 좋아도 내일 약화된다면 의미가 없어서 DOD가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을 계속 받아들여서 계속 적보다 첨단 기술력의 우위를 점유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변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빠른 변화 능력을 원문 그대로 하면 at the speed of relevance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속도 하에서 빠른 변화 능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t the speed of relevance, 그러니까 합리적인 속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분 단위로 변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D가 강조하는 적당한 속도의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나 어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지금 미국 국방부는 지속적인 첨단화의 속도를 몇 분 내로 계속 변화해 나가겠다, 계속 첨단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속도라는 거고요. 이런 합리적인 속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바로 그 빠른 속도력을 주니까요. 변화 능력과 그 빠른 속도력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그 챌린지, 어떤 챌린지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 챌린지에 매우 진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 국방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직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프로세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화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꼼꼼한 계획들을 각 분야에 대해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컬처럴 시프트를 굉장히 챙겨서 10여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컬처럴 시프트를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미국 국방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성수도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개발의 그 변화의 스피드는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했지만 이제부터는 몇 주 혹은 몇 분 혹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한 기반 환경은 DevOps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겠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테이너에 담겠다. 컨테이너는 클라우드에 올리겠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레이크랑 묶겠다. 그리고 정보들은 제이슨으로 교환하겠다. 보안은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 가겠다라는 굉장히 꼼꼼한 계획을 발표하고 하나하나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 국방부의 DevSecOps, DevOps라는 빠른 그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시큐리티까지 가미한 DevSecOps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DevSecOps는 다음과 같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가 한 통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시큐리티 체킹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의 각 단계와 운영의 각 단계에서 적당한 시큐리티를 정의함으로써 시큐리티와 개발 운영이 한 통으로 실시간 돌게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DevSecOp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점, 기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도전 과제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도입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드릴 클라우드를 잘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관점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는 것만이 과연 클라우드를 가장 잘 쓰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죠. 아마존 프라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하니까 오히려 안 되네. 그래서 다시 맨 왼쪽에 있는 모놀리틱 환경으로 회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인 걸 굉장히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다시 우리가 모놀리틱한 환경으로 돌아갔더니 오히려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좋아졌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클라우드를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닌 모놀리틱 환경으로 회귀한 사례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유저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잘 쓴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스마트하게 적절하게 잘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고요. 아마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처럼 모노리틱한 환경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적합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서버리스 구조가 좋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이들을 한꺼번에 섞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클라우드를 똑똑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은 각각의 아키텍처나 구조들의 장단점, 챌린지와 베네핏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필요한 아키텍처나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섞어 쓰는 능력,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그리고 실현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공공부문에선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특장점들을 아까 보여드린 베네핏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스를 개발할 때도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스를 개발할 때 사스를 단순하게 그 IaaS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스 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상에서 사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를 만드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가 발족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공공정보화 환경이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체 환경을 잘 적응하고 정립해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DoD에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멘트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여서 같이 공유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주는 장점이죠. 애자일한 장점을 살려서 정보 시스템의 디플로이 주기를 몇 년에서 몇 분 단위로 애자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체인지가 동반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시그니피컨트한 체인지로 인식하고 잘 대응할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시그니피컨트한 체인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팔러시의 혁신, 그리고 조직 같은 워크포스를 혁신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재설계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성공하고 클라우드를 스마트하게 도입 확산하는 좋은 제언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주 단장님의 키노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두 번째 키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노트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손병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리더님께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을 위한 클라우드 MSP 역할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국내 대표 MSP인 메가존 클라우드가 전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공 전략이 무엇인지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